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드디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본청약을 1, 2년 앞두고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건데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성남, 의왕 사전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자격 조건을 미리미리 좀 확인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겠죠?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사전청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릿지는 사전청약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질문을 간추려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식 답변인 만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일부 내용은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FAQ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개요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전청약제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청약이 실시되기 1, 2년 전에 실시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 본청약 당첨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1년 사전청약 공급 예정 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서 8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1, 2지구, 의왕 청계지구, 미래지구 등이 실시가 되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등이 진행이 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이 진행이 되고요.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청약 물량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전체 물량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생애 최초 특공이 25%, 그리고 기관춘천 특별공급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 전체 85%를 해당하고요. 나머지 15%가 일반 공급에 해당합니다. 각 지역별 공급 물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시 제공되는 정보는 총 7가지인데요. 입지 조건과 주택 규모, 그리고 가구 수와 추정 분양 가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분양가는 본 청약 시 확정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LH 청약센터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노약자와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기한 내에서 청약 신청 사항을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마감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청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동호수의 배정은 본 청약 시 공급 세대를 포함을 해서 주택 유형별로 일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통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격인데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모두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원도 청약 신청은 가능한데요.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일반공급 1순위,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좀 질문이 많은 사항이 무주택 자격 요건인데요. 질문지를 좀 몇 가지 뽑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어머니나 할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미래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은데요.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이때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잔금을 완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청약 시 모집 세대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미분양된, 그러니까 계약 취소나 부적격자로 인한 미계약분이 아닌 미분양된 물량을 이른바 줍줍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애초에 미분양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를 하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소형주택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소형주택일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있어서 소형주택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소형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무주택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형주택을 2채 이상 가질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 무허가 건물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저가주택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 1억 3천만 원 미만의 저가주택이라도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단 민간 분양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인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로 사전 청약 당첨 후에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예비 배우자가 집을 가진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 시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유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오피스텔에 관한 질문인데요. 청약 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이나 업무용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돼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 요건에는 오피스텔의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가입자는 사전 청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한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으로는 사전 청약을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청약 저축을 해지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같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본 청약까지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요.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사전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사전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본 청약 시까지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 계양에 사전 청약을 도전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오는 7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주 기간을 채우고 본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 타 지역에 거주 중일 때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거주 기간을 이미 2년을 채운 경우라면 본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 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일 경우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의 경우에 공급 비율을 하남시 거주자의 30% 그리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에게 20% 그리고 서울, 인천 등 경기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분을 하는데요. 하남시, 그러니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는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부여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당첨 결과를 봤을 때 당해 청약자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사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은 아래 표와 같이 공급 대상별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와 같은 특별 공급과 또 일반 공급에서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자산 소득 요건을 둘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요건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따로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없는 직장인 신혼부부가 오는 7월에 모집하는 사전청약에 참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월 월보수액을 구해 합산하면 되는 건지, 이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당첨자 소득 산정 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은 개인별 소득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소득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올해 사전청약 공고의 소득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적용이 됩니다. 예비 청약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은 건강보험 보수 월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평균 보수 월액이 나오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두 분의 보수 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보수 월액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수 월액을 부부가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휴직을 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청약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복직을 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휴직을 했지만 공고일 현재 복직을 한 상태라면은 가장 최근에 신고된 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월액으로 소득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월액이 조회가 됐지만 작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직하지 않은 현재 휴직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월평균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직급,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월평균 소득을 추정을 합니다. 보수월액이 없는 자영업자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된 기타 사업소득의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여서 월평균 소득에 합산합니다. 네 번째로 사전 청약 시에는 자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본 청약 시 자산이나 소득이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자산 소득 요건은 사전 청약 시에만 확인하기 때문에 본 청약 시기에는 미충족해도 괜찮습니다. 자산 요건을 볼게요. 이 공공분양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자산 요건에서 부동산은 자산 기준을 공시가액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건축물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토지 가액의 경우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동차 가액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가구 내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공공분양주택의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이나 모두 동일하게 해당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라면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공공분양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총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서 산출을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개발원에 보유한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서 매년 10% 감가상각해 산출한 금액을 사용을 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만약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나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 표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전세금이나 금융자산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공분양주택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확인을 하는데 공공분양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좀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세금과 금융자산도 총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 당첨 사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 정보 조회는 배우자나 세대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편에서는 3기 신도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에 관련한 질문들과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